네, 대선 포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통합을 안주 삼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곳이라고 작가님께서 적어주셨어요. 그랬는데요. 허심탄회하게 나눌 시간도 없고 안주 먹을 시간도 없었고요. 맞아요. 우리 일단은 대선 포차니까 한 잔씩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예, 좀 하면서. 아니, 대통합도 대통합인데 앞에 있는 감자 저도 테이블에 좀- 있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잔씩 따르면서 시원하게. 이동 축하합니다. 쌀뜨물이에요? 제가 축하를 받아야 되지. 아유, 안바싸네. 그 특정 상품을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요 주전자만 그렇고 저긴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너무, 예. 술은 아니고요. 예. 음료입니다, 음료. 예, 술 색깔이 나는 음료. 예. 뭐 다들 고생해서 한잔 하시죠. 네, 네. 아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위하여. 네, 네. 대한민국을 위하여.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짠! 네. 이것도 원샷인가요? 네, 원샷. 뭘 또 원샷입니까? 진정 대한민국을 예. 위한다면. 저희만 먹어도 됩니까? 시청자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드실 것 같고 우리 알아서 우리 네, 이미 드시겠죠. 아, 이미 아마 아마 드시죠.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집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이 출근 TV를 보면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 먹어가면서 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동네에 치킨집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시키려면 미리 주문해달라고. 오늘 아마 대목일 겁니다. 진짜. 그쵸? 아무래도 대목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네. 조금 이따가 네. 재밌는 시간을 네. 가질 예정입니다. 가질 예정. 치킨집 사장님하고 전화 연결할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치킨이 가장 최고의 간식 야식이에요? 그렇죠. 친은임 아닙니까? 친은임? 친은임. 아니요, 그 조사 보니까 박지훈 변호사 같은 분은 족발을 더 좋아한다고 돼 있던데. 저 같은 어떠세요? 경우는 예. 치킨을 언제부터는 못 먹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뭐 먹기가 좀 그래서. 왜요? 예. 뭐 그렇더라고요. 아, 친구들, 대구 경북에 사시는 친구분들도 치킨 어느 순간부터 안 드시죠? 언제부턴가 예. 치킨을 안 먹어요. 못 먹죠. 치킨을 예. 안 입에도 올릴 수 없죠. 닭발 같은 거 절대 안 먹어요. 그럼요.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족발로. 네, 족발 많이 먹어요. 닭발 안 먹고. 조기 상징하는 누구죠? 예? 조기 누구 상징하길래? 뭐 더 묻지는 마시고. 뿌라운 질문 자꾸. 자, 근데 앞서 출연하신 분들이 너무 입담도 좋고 말도 많은 분들이어서 저희가 정신이 하나도 뭐 어떻게 한 시간이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자, 지금 그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을 투표율은 얼마예요? 한번 확인해보면 기억도 안 나지. 아, 몰라 우리 뭐 했어? 나왔대요. 네, 최종 투표율 네.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요. 먼저 그 재밌는 시간 먼저 가져볼까요? 그래요? 네. 잠깐만요. 이게 왜냐면요. 지금 위에서 우리 담당 PD가 이거 해라 그랬다가 저거 해라 그랬다가 우리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아니, 진행자 때문에 정신없는 거예요. 아니야. 손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최종 투표를 오픈하라 그랬다가 아니야. 치킨집을 연락하라 그랬다가 아니야. 준비하자. 지금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치킨집 연결해볼게요. 해봅시다. 그럼. 네, 예. 치킨집 제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대목인지 아닌지 이 근처에 있는 치킨집을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성산동에 있는 치즈치킨, C치킨입니다. C치킨? 대표 네. 홍성복 사장님. 홍성복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TBS 대선 포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저 어때요? 예뻐요. 답을 강제하네, 답을 강제해. 아니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치킨집 어떤가요? 영업 상태가 좀 잘 되고 있나요? 평소보다 네, 주문이 오늘- 좀 많이 됩니까? 투표하고 나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대박 나고 있습니다. 치킨집에 배달은 어떻습니까? 오는 손님 말고. 네, 배달도 많죠. 지금 계속 배달 다니고 포장하고 포장 손님도 많아요. 배달도 있고요. 아 저번에 탄핵 때도 이렇게 팔렸잖아요, 그죠? 잘 기억나십니까? 팔렸죠. 아니요, 탄핵 때는 제 생각에는 슬픈 일이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드시지 않고. 아 슬퍼요? 그게? 예. 예, 오늘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오늘 사실은 이렇게 많이 주문이 쏟아지고 손님들이 많이 올 거를 예상을 사장님 하셨죠? 아니요, 예상 못했어요. 그래요? 예상 왜 못하셨어요? 나 예상 탁 되는데 뭐 엄살입니다, 엄살. 아니 그러면 저기 저희가- 재료를 많이 준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제일 좀 많이 못했어요. 엄살입니다. 뭐라고? 응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의원입니까? 아, 그런데 네. 저희도 지금 좀 배가 출출해서 치킨을 시키고 싶은데 못 시키나요? 예. 준비가 재료가 얼마 안 됐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아직
드릴 건 남았습니다, 아직. 저희가 주문하면 언제 도착할 수 있습니까? 사감동입니다, 여기. 40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5분 정도 걸리네요. 좋네요. 예. 그럼 두 분은 못 드시고 아니요, 가시는 제가 마지막에 한 아니요, 10분쯤 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다 먹고 가겠습니다. 네. 다 먹고 가세요. 다 먹고 가시고. 남은 거 가져갈게요. 예. 저희가 한 4마리 정도 시킬 예정인데, 우리 스텝도 있고 하니까, 네. 요즘 잘 나가는 종류, 어떻게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저희 대표 메뉴인 찰나치킨 있고요. 뭐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저희 대표 메뉴가 찰나치킨이거든요. 찰나가 찰나라서. 네, 치즈치킨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후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양념치킨이요. 그러면은, 네. 예. 어쨌든 다양하게 갖다 주시고요. 종류별로. 예, 저, 예. 사장님 오늘 어떻게 투표는 하시고 지금 매장에 오픈한 거죠? 네, 당연히 했죠. 새롭게 뽑힐 대통령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입안에 안주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예. 네, 새로 또 투하해갖고 뽑히신 대통령한테 바라는 건요. 네. 네. 정정당당하고 거짓이 없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정당당하고 거짓이 없는 정치를 바라신다. 그것도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염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치킨 좀 맛있게 튀겨서 부탁드리도록 빨리요, 빨리. 네. 빨리 와야 됩니다. 네, 최대한 단무지 좀 많이 빨리 주세요. 해주세요. 단무지. 치킨은 단무지 뭐예요? 뭐예요? 치킨 뭐 치킨 뭐야? 죄송합니다. 치킨 중국집 뭐예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네. 뭐 결과에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 그렇진 않죠. 치킨의 단무지가. 우리 그 지역별로는 사실은 치킨을 잘 안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턴가 먹고 있습니다. 그 사실 우리 그 송채경아 기자님 그 네. 치킨 그 선호도도 있지요. 네, 치킨 선호도 조사를 네. TBS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TBS에서 네. 별걸 다 하고 네. 너무 재밌는 조사인 것 같아요. 네, 내용을 한번 보면 네. 리얼미터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어떤 안주를 먹겠냐 개표 방송 보면서 네네. 치킨이 34.7%로 압도적인 1위. 이야. 그다음에 족발이 9.2% 2위. 네, 그다음에 3위는 삼겹살 8.5%.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쌈, 탕수육, 떡볶이, 순대, 어묵 순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후보군에 어묵이 있는 게 전 좀 이상하네요. 저 어묵이에요. 그러세요? 네. 아, 제가 근데 어묵입니다. 국물이 어묵 국물이랑 저도. 네. 이번 대선으로 치면 이제 기호 15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치킨의 패권주의가. 아니요, 치킨 패권주의가. 네, 결과에 대한 패권주의가. 네티즌 반응도 야. 나오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치킨 패권주의 심각하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네. 야식계의 대통령 역시 치느님. 그다음에 샤이 족발층이 여론조사에 답하지 않았다. 네, 이런 조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조사 결과가 네. 있는데 뭐냐면 거의 모든 대선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치킨을 선호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자들은 56.4%가 삼겹살을 선호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 지금 박주인 들었다고 변호사님하고 유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이유 같아요. 그게 이제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우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제 그래서 통하지 그것도 않는. 나와요. 그래서 보면 정치 성향별 치킨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별글자 조사인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네. 21%로 가장 낮았고요. 아, 중도 진짜네. 성향 유권자들은 39.7%로 치킨,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44.7% 예. 이렇게 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치킨을 굉장히 제일 많이 선호하고 이제 중도 그다음 보수 유권자들은 21%가 그냥 이 조사가 왜 나온 거냐면요. 혹시- 네.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젊은 층이 어딜 지지하나 보려고 지금 치킨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리얼미터 조사하면서 은근히 정확하게 나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 지지별로 없습니까? 어느 정당들이 치킨 잘 많이 먹습니까? 정당별로는 없고 후보별로는 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 치킨 22.1%, 네. 삼겹살 12.2%. 네, 그래서 삼겹살도 꽤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21.8%로 족발을 선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그 지지자분. 네. 예. 킬리만자로의 배고픈 하이에나처럼 대선 이슈를 분석한 유승찬 대표 입장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우리끼리 이제 호흡이 맞아 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성우분이 되게 길리만자로에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네요. 저도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나왔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자, 어쨌든 또 우리 소개를 또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네. 사실 우리 유종찬 스토리닷 대표는 이 빅데이터의 전문가이십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앞에 여론조사 전문가들 두 분 불러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요즘은 여론조사보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예측을 잘 맞춘다. 예전에 그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또 당연히 빅데이터 전문가를 TBS에서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유종찬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뉘는 데서 방송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알아서 끼어드십시오. 여기서 네. 뭐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 소리 막 지르시 하시면 그 돼요. 여론조사가 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이런 것들은 틀렸는데 네. 이번 프랑스 대선과 한국 대선도 거의 좀 유사하게 맞춘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들도 굉장히 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 구글 트렌드나 뭐 이 빅데이터 분석들을 좀 결합해서 보는 경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도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사실 많이 못 봤고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네. 저 호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인데 그거는 했다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했다 해도. 자, 그러면은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네, 빅데이터, 그래프가 화면에 나오나요? 뭐, 우리 제작진들이 뭐 썩 일은 잘하네요. 일은 잘하네요. 네. 바로 나오네요. 얘기를 좀 해주시기 대박. 지금 저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색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 언급량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대선 국면 자체가 되게 얼어붙어 있었고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일강 구도를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4월 4일 날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그 후보로 선출되고 약 12일 동안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저 때는 여론조사에도 거의 비슷한 그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붙거나 양자 대결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그것이 한 12일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12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그 TV 토론 과정에서 좀 이 안철수 후보가 좀 잘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TV 토론 과정에서 그 언급량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홍준표 후보 빨간색이 치고 올라옵니다. 팍 치고 올라갈 때 뭐. 네, 팍팍 치고 올라오면서 이 강세를 유지하기 시작을 하고 안철수 후보는 좀 계속 하향세를 유지를 하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그냥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뭐 이런 가운데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꼭지점을 형성한 이 그래프들이 TV 토론 이후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그 TV 토론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이 대선 전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성태 대표님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저도 방송하니까 시청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욕하면서 보는 방송도 그렇죠. 있고 유익해서 보는 방송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언급량 중에서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가 마지막에 쳤던 예를 들어 그 피크 같은 경우에는 영감탱이 같은 발언의 여파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지율과 양에게 상관관계가 있다 보여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제 마지막 저건 이제 그 마지막에 꼭지가 확 치고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이건 비이상적인 그 어버이날에 그 장인 폄하 발언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언급량을 보는 방식은 그러니까 그 미국의 트럼프와 힐러리 언급량이 한 번도 힐러리가 트럼프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대선 전 과정에서. 근데 트럼프 언급량이 부정적인 언급이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도. 근데 이제 언급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람의 존재감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감이 없으면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봐도 1강, 2중, 2약 구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선거 나가려고 막말을 막 해야 되는 겁니까? 막말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메시지가 전달되려면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대중의 관심이 있어야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대중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파고 들어갈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전략이 유효했던 것은 어쨌든 관심을 끌어서 어떤 그 안에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우리 대선에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추이와 빅데이터 추이가 굉장히 추세 자체로는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정치권 관련해가지고 정치인들은 무조건 그 기사에 언론에 노출되면 좋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본인 부고 말고는 다 좋은 기사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자칫 이번에 그 유 대표님 말씀하신 걸로 오해하는 정치 지망생이나 이제 신진 정치인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또 이상한 뉴스 만들어내고 또 이상한 일 해가지고 괜히 화제만 이준석 위원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좀 들어보고. 예.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준석 생각하세요? 위원장은 제가 이제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끄는 방법은 좀 터득할 필요가 있고. 저희는 당일부터가 바른정당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에서 네. 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미디어가 TV였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이었고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부터 그것이 나타났었는데 2012년 미국 대선에서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인데 이번 대선은 동영상 전쟁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TV 동영상들이 단지 TV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편집돼서 짧은 걸로 편집돼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도표를 봤습니다.만 유승찬 대표 말처럼 출렁거릴 때는 다 이제 TV 토론을 했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사실은 TV 토론은 지지 후보나 어떤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대세였는데 빅데이터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방금은 인물 위주로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지 않습니까? 언급량. 혹시 정당 위주로 분석한 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오늘 원래 해와야 되는데 게을러서 못 해왔고요. 그러니까 정당도 비슷한 양상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그 정당보다는 후보 중심의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토론이 이게 5명이 딱 노출이 되면 그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 전통적인 대선하고 다르게 전통적인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실 보수가 눌린 상태에서 그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또 다른 양상 뭐냐 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메뉴가 좀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냥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갖게 됐다. 그런 면에서 TV 토론이 고르게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거든요. TV 토론 과정에서. 근데 방금 정당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당 빅데이터에서 가장 언급량이 적은 정당이 아마 바른정당이 아닐까 좀 싶거든요. 거의 못 들어서 봤어요. 제일 적었어요. 아까 사실 그렇죠. 후보 개인의 역량이 이제 더 많이 부각됐던 그 선거 기간이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이 5월 2일에 있었던 쫄보 사태. 네, 그 이후로는 언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느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는 부정적인 거 탈당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과 잔류파에 대한 언급이 같이 섞여 있긴 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SNS를 하기 때문에 언급량이 많아진 건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따져보면 그 탈당했던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보면.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그 후보에서 이번에 그 출구조사가 그 빅데이터랑 다른 건 딱 한 지점인데 그 빅데이터에서는 심상정 후보 언급량이 유승민 후보 언급량보다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의당 언급량이 바른정당 언급량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는 요 순서는 좀 바뀐 걸로 나왔죠. 그만큼 이제 이번에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그 가령 이제 4위나 5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챔피언처럼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왜냐하면 1등 후보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후발주자는 그래도 뭔가 이것을 뒤엎으려는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런 막말이나 이런 것들은 캠페인 전략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얼마 전까지 큰 차 타던 집이라 가지고 네네. 지금 보니까 저희 방송을 보고 어떤 분이 온라인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준석 씨 자리 좀 옮겨주세요. 너무 애자네요. 시청자가 걱정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야. 뭐 성공하고 계시네요.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리가 어때가지고 여기가 다 보이는 자리인데. 바꿀까요, 자리? 바꿀까? 센터 본능이 없습니다, 제가. 자, 이제 그 개표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해서. 아직 1%씩 시작되는 개표가 좀 진행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많지는 진행되고 않지만은 있습니다. 조금씩 개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 결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방송사별로 참 잘 만들었어요. 이게 뭐 그렇죠? CG라 그러죠? 후보들이 언제 가가지고 저리 인상 쓰는 모습하고 웃는 모습하고 다 찍어 넣었어요. 이기면 막 좋다 그러고 지면 인상 쓰는 모습 막 이렇게 부채질도 하고 그런 것들 다 찍어 놨네요. 후보별로 당선 다큐멘터리도 다 찍어 놨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그 방송사마다 약간 다른데요. 네. 3편 찍으려다가 2편 찍은 것도 있고 2편 찍으려다가 한 편만 제대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준비 거의 안 한 방송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 아는 SBS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탄핵이 결정나지도 않은 12월부터 벌써부터 대선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렇죠. 팀을 짜가지고 상당히 일찍 준비했고요. 저도 저거 이제 예전에 지난 총선 때 관심 지역구라 가지고 저거 다 찍었거든요. 네. 포즈 한 20가지 찍습니다, 진짜. 환호하는 모습, 뭐 엎드려 있는 모습, 뭐 자신감 있는 표정, 뭐 실망하는 모습, 실망하는 모습. 결국엔 저는 안 좋은 것만 다 쓰였죠. 그 주제가 바뀌어서 빅데이터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네. 이번 대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흐름으로 보면 문재인 그 후보는 일관되게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왔고 여기에 이제 1월 달에는 반기문 총장이 와서 붙어요. 붙었다가 얼마 못 가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그 3월 달 들어서면 그 안희정 지사가 쭉 와서 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 대연정론이 있은 뒤에 또 이 SNS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으면서 쭉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4월 달 들어서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붙었다가 가장 오래 그래도 이 문재인 후보보다 많은 언급량을 기록했죠. 이때가 사실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문재인 캠프 쪽에서 그 적폐 청산인가요? 적폐 청산을 메인 그 전략으로 갖고 왔다가 그 시기, 그 안철수 후보에게 언급량을 역전당한 시기에 급격히 통합론으로 전략 수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전략 수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만 더, 현재 시각 9시 23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실내 포장마차 LTE 연결이 있겠습니다. 뭐야 이거? 종로에 위치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LTE로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진짜 포차에서는. 함께 볼까요? 지금 박철민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저 나와 계시네요. 박철민 기자 들립니까? 박철민 기자! 안 들리나 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안 그런가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아까 네. 궁금했던 거. 말씀하고 예, 생방송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유수찬 대표가 아까 이번 대선은 동영상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 미디어의 영향력도 좀 지난 대선보다 다를 것 같은데 TBS 나오셨으니까 이번 대선에 TBS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컸을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TBS는 전혀 조사한 바가 없고요. 근데 저희는 주위에서 TBS TV 또 특히 또 TBS 라디오 마치 뭐 김호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를 다 제치고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린다고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하니까.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듣죠.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그냥. 저도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택시에서 어떤 라디오를 트는지 굉장히 유심히 보잖아요. 네네. TBS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맞아요. 네. TV도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TV.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게 입소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입소문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의 청취자라고 보기에는 그 영향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물론 TV도 이제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TBS TV에 매주 한 번씩 그 출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그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난번 이제 그 촛불 시위 할 때 그리고 또 탄핵 전국에서 이게 그 지하철역에 지하철 역사 안에 그 TV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 계속 나왔습니다. 또 재방송도 나오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옥 외에 전광판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TBS 방송이. 그래서 뭐 정규 방송도 그렇습니다만 아예 그 토요일마다 그 촛불 시위하는 거 생중계했던 특집 방송들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요. 결국 그게 결국은 뭐 쌓여서 탄핵
까지 갔고 파면까지 됐고 결국은 조기 대선의 어떤 그 당선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라디오도 그렇습니다만 TV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비전문가로서 합니다. 선서 변호사 이제 TBS TV에 자주 나오실 것 같아요. 유승찬 대표는 이제부터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기회를 줬을 때 못 채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이라도 좀 하셨으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 정치인들도 사실은 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관심도 많고 또 그렇죠. 출연도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네. 이준석 위원장도 사실은 특히 종편에 많이 출연하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네. 나가면은 인지도가 올라가는 걸 느낍니까? 근데 인지도라는 건요, 항상 상대적인 거더라고요. 지난 총선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확실히 많이 알아보고 이런 건 좋은 거고요. 근데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랑 붙으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약간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인지도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진실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단순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버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단순 노출만으로 호감을 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송채경 기자는 어때요? 그 요즘에 파파이스도 자주 나오고 해서 얼굴이 좀 알려졌죠. 지나가면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파파이스 안 나간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미안해. 지금 미안해. 작년에 김원준의 잠시만요. 뉴스 지금 공장, 네. 종로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실내 포장마차에. 오랜만에 또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넘어갑니다. 네. 조금 전에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제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선 포차답게 종로에 있는 실제 실내 포차에 와 있는데요. 자, 오늘 휴무였습니다. 그러다 대체 휴무다 보니까 선거일 직장인들은 많은 분들이 출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로가 평상시보다는 약간은 한산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로답게 이 테이블을 많은 손님들이 또 채우고 있습니다. 종로하면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직장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가도 밀집해 있고요. 청와대, 광화문 광장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로에서 만난 시민들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테이블을 잡아볼 건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훈남 20, 30대로 보이는데요. 맞나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남성분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들 다 하셨죠? 예. 예, 다 하셨고요. 지금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저는 대구에서 왔고, 이제 곧 상영한 지 얼마 안 된 28살 김민재라고 합니다. 예. 대구 TK 지역에서 오신 20대입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장호진이라고 합니다. 30대 32살의 서울 출신 직장인. 자,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부산 출신이고 내나 27살이고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PK 출신. 예. 네, 그 지금 뭐 모든 민심, 전국의 민심은 아니겠지만 많은 지금 지역별로 세 분 다 친구신 거잖아요. 네, 서울과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의 출신 20, 30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를 촛불 선거 또 탄핵으로 인한 성남 민심의 선거였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 30대가 바라보는 이번 선거는 어땠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번에 저희 나라가 사전투표가 대통령 사전투표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되게 높고 또 저희 대구가 올해 투표율 꼴등 안 해서 되게 좋고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탄핵으로 인해서 10대들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20대들도 관심 없던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아마 이번에 아마 좋은 대통령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서울 출신의 우리 30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국가고요. 저희는 이번에 투표율을 보면 거의 80%에 육박하듯이 가장 국민이 원하는 다수결에 의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부산 출신의 20대. 네. 저는 저도 투표를 하고 왔지만
아까 민재이 말한 것처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어찌 보면 전 새누리당이죠. 이제 새누리당으로서 이제 여당이었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여당이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너무 10대도 그렇고 10대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20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대다수다 보니까 너무 야당으로 이렇게 너무 그냥 여론몰이식으로 이제 쏠리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투표의 민심이 야당 쪽으로 쏠린, 그러니까 전 야당 쪽으로 쏠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네, 너무 그러니까 공약을 보고 이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내가 앞으로 믿고 맡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단지 이러니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이 질문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세 분 투표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는 여쭤보지 못할 것 같고 홀수인지 짝수인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홀수, 짝수. 다 같이요? 아니요, 먼저. 홀수, 짝수. 홀수 찍었습니다. 짝수 찍었습니다. 아, 역시 대답에 답변에서 짝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20, 30대시니까 이번 선거에 키를 쥐고 있었던 층이 20, 30대 층이었다라는 그 평가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 어떤 후보를 찍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오늘 선거 당일까지 뭐 걱정했던 고민했던 20, 30대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뭐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솔직히 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이었는데 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뭐 반값으로 내려준다 하고 이런 복지 정책 뭐 이런 한다고 했는데 뭐 솔직히 실현된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누가 누굴 찍어도 똑같지 않을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뭐 화장실 나올 때 들어갈 때 다르다고 이제 선거 유세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돼서 다를까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약과 뭐 이런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냥 사람을 보고 저는 이제 투표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렇게 다들 그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자, 이번 그 대통령에 당선인에게, 미래 대통령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가장 큰 형인 것 같은데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국민이 가장 원했던 이번에 투표이니만큼 가장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고 굵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종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시민들의 민심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박철민이었습니다. 저기는 진짜 포차예요. 네, 진짜 포차. 네. 아니, 우리도 진짜 여기도 포차예요. 진짜죠. 근데 이거 다 음료수잖아요. 네? 음료수잖아요. 아니, 있는데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요? 본인의 성향 내미치지 말고요. 술을 먹고 싶어요. 치킨 도착했대요? 네, 진짜 왔어요? 굉장히 빨리 왔네요. 신우님이 도착했구나. 와, 벌써? 봐요, 진짜 포장마차에서 치킨도 배달되고. 사장님, 아까 전화 받으신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00도 좀 주지. 갖고 오는 김에. 실물이 더 괜찮은가요? 훨씬 예쁜데요? 와, 이거. 오늘 방송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쳐다보고 대답이 쳐다보셨어요. 왜 그러세요? 방송하면서 저희가 먹어도 될까요? 맛있겠다. 하세요, 좀 먹을 테니까. 무 좋아하는 어플판이 무 2개 드십시오. 예, 저는 뭐 저는 사실은 오늘 그냥 개표 보면서 크게 뭐 기대치도 없고 치킨이나 먹겠습니다. 진짜 기대 안 우리 다 끝났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작진에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계산은 제작진에게. 요거 조금 매콤한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을래요. 매콤한 거 좋아해요? 아니 그냥 딱 보니까 맛있어요. 저는 안 매운 거 좋아합니다. 야, 그러면 조은나리 씨는 매콤한 걸 좋아하면서 또 이제 알코올 들어간 걸 또 좋아하고. 꾼이네요, 꾼. 네, 아쉬워. 무슨 소리 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포장마차 그 연결하는 사이에 이제 치킨도 들어왔고 하는데 포장마차에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 세 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역시 다들 또 뭐 생각도 다른 것 같고요. 또 사상도 다른 것 같지만
그 좀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거는 또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좀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런 목소리 같아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대충 다 아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치러진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이 간절함,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좀 더 정의롭게 만들고 싶은 간절함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 20, 30대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 대선 이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안고 가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송채경아 기자가 또 하락할 시간이 왔습니다. 또 지금 10분 쉬었다 한 번씩 쓱 기대됩니다. 네. 한번 기대되는데. 네, 별로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실시간 검색어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문재인 후보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뭐 보면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뭐 활짝 웃는 추미애, 뭐 엄지척 추미애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뭐 박영선 의원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뭐 송영길 의원도 잠깐 검색어 올라와 있었는데 총리 후보로 언급이 된다는 벌써요? 네, 그런 얘기가 뭐 네티즌들의 예측이 아닐까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특별한 좀 특이한 검색어가 있었는데 이명박 투표. 왜 이명박 대통령 아침에 했는데 투표? 네, 아침에 했는데 그게 계속 좀 회자가 되면서 얘기하는데 별로 뉴스 내용도 없는데 무슨 말을 쏟아냈나 막 이런 그거 말. 제가 압니다. 네. 왜냐면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투표했고요. 또 네. 지난번 대선 때도 투표했는데 그 표정을 비교한 기사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표정이 너무 이번에 안 좋다 해서 그 표정 보니까 결과를 대충 알겠다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오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워딩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 이런 워딩을 했네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재밌는 그 검색어가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수 교사의 검색어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왜 올라왔을까요? 그냥 투표할 때 투표지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거의 노출이 돼가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딴 데 찍겠습니까? 가끔 안 당연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라고 확실할 수 없는 게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그냥 이슈화됐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문재인 자택, 뭐 홍은동 이런 식으로 홍은동에 지금 사시잖아요. 네. 지금 방금 자택에 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검색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취임식을 하면요. 이제 뭐 나중에 지금 약식 취임식하고 나중에 제대로 취임식하겠지만은 오셔서 이제 축하해줄 대통령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예, 공교롭게 두 분만 오셔서 이제 축하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좀 특이한 광경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기도 하네요. 그게 그런 모습들이. 자,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치킨은 유 대표님도 지금 하나 드셨어요? 드셨어요. 하나 드세요. 괜찮아요. 네. 편안하게 방송을 생각하지 마시고 협차라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방송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거 앞으로 유 대표님한테 말 안 시키겠습니다. 그거 좀 치킨 드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치킨을 맛있게 먹은 사람들은 이제 박지훈 변호사하고 조은나래 씨하고. 저거 한 입밖에 못 먹었는데. 한 입밖에. 근데 지금 첫 치킨부터 다리를 드시네. 첫 치킨은 다리죠, 원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리부터 먹는 전 거예요. 아껴서 먹는데. 네. 자, 저희 이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키워드로 보는 장미 대선. 네. 그래서 지금 옆에 아마 판넬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 먼저 저부터 갈까요? 그렇게 하세요. 저부터 갈게요. 왜냐면 제가 또 문재인 후보를 맡았어요. 근데 이 방법이 어떻게 해야 그냥 키워드 소개하는 겁니까? 네, 키워드를 소개를 하는데 키워드 하나가 가려져 있어요. 아. 이게 뭘지 추측도 맞추는 해보고. 거? 저희가 맞추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자, 먼저 안악수나문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요거 이준석 의원 알죠? 안악수나문 뭐예요? 안악수나문.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미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안악수나문은 아는데. 그렇죠. 아빠가 낙선하면 낙선해도 수없이 나는 문재인을 찍는다. 아빠가 낙선해도 수없이 나는 문재인을 찍는다. 그렇죠. 아니고 안악수나문. 아빠가 낙선하고 수십 번 나온다고 해도 문재인을 찍는다. 비슷하네요. 요거 유사한 게 있는 게 안하문. 안하문. 아빠가 나와도 나는 문재인 찍는다. 이런 것도 많았어. 세 글자. 몰라, 그럼 홍준표 후보 아들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키워드니까 여러 키워드 유행했다는 거죠. 예. 네, 이건 이제 알죠. 3D 프린터. 네. 3D냐 3D냐. 네, 약간 이슈가 됐었고 이제 문준용 아드님이시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프리어그.
프리어그도 25%. 사전투표를 25% 이상 하면 프리어그를 하겠다 공약을 했었고 네. 달성돼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그게 뭐 성희롱 발언이 아니었냐 사회자 발언이 뭐 이런 네. 문제 네. 뭐 여성 평화 논란 이게 있었었죠 한때.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디귿으로 시작해요. 뭐 동성애 논란 아니었을까요? 와, 역시. 동성혼. 동성애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기습 질문을 네. 해서 약간 당황해서 발언한 것이 적절하게 문제가 됐었고. 발언한 것 같아요. 네, 뭐 글쎄요, 먼저 진보 쪽 인사들은 그 발언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이제 그래서 뭐 심상정 후보로 갈아타겠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분들이 얘기하신 있었죠. 분들도 꽤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맞아요. 왜 진보 쪽 인사들이 그 발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김대중 후보가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20년이 지났으면 조금 발전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이제 진보 쪽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냈는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로서는 거기서는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또 이해해주는 또 측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들 뭐 심상정 후보를 표가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죠. 실제로 오히려 만약에 좀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면은 공격 포인트가 하나 됐겠죠. 이제 보수층에서는.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제 선거 이 표 얘기 말고 저는 그 이동영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가치를 전진시키는 방향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성애를 뭐 찬성 반대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그 지도자가 그 표를 계산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뭐 이런 문화를 저는 보고 싶다.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생각이 정치 있습니다. 공학을 뺐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이해하겠고요. 네네. 자, 그러면 다 했나요, 이제? 네, 저는 이제 다 소개를 했고 다음은 이제 홍준표 홍준표를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제일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홍준표 것 같아요. 후보인데 왜 박지훈. 아, 그냥 들었어요. 아, 그냥 그냥. 뭐. 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뭐 학교 선후배라든가 이런 건 아니죠. 관계가 조금 있긴 하고 있어요. 스트롱맨 발언을 했었죠. 스트롱맨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데 돼지 흥분제 아이고, 예. 논란이 있었고 홍찍자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이 뭐 된다. 뭐 이런. 자, 그럼 돼지 홍찍자. 흥분제에 대해서 우리 유승찬 대표한테 당연히 이 돼지 흥분제 발언이 터졌을 때 그 구글 빅트렌드나 이런 데 검색량이 확 올라갔을 거 확 아닙니까? 올라갔죠. 홍준표 오히려 근데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참 선거라는 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그 초원복집 도청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홍준표 후보는 되게 그 주목을 못 받던 이번엔 보수 후보가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주목받는 계기들을 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의도된 어떤 도발.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를 볼게요. 뭘까요? 세탁기 아닙니까? 세탁기 빠진 것 같은 세탁기. 네. CS 주시장이긴 한데요. 그래요?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여기서 뭐 유세도 많이 했죠. 스트롱맨 이거는 사실은 설거지 발언인데 네. 사실 제가 좀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인터뷰하셨어요? 예, 제가 스트롱맨이면 집에서 설거지 하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참 문제가 됐죠. 박지훈 변호사가 낚시한 거군요. 그건 아닙니다. 예, 낚시를 한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실제로 그 공동 출구조사를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얻은 지지율을 보면 남성은 26%인데 여성은 23%예요. 3%나 빠졌죠. 네, 여성이 더 아유, 좋습니다. 박준 변호사님이 3%를 영향 미쳤네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거 볼까요? 제가 준비한 신불리 키워드에서 심상정 후보인데 신언니. 신불리. 뭐 신불리는 다 아는 얘기죠. 신불리 다 아는 얘기고. 옆에 보시면 반대편에 70조가 있는데 역시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 같아요. 증세하는 분량을 맞아, 이렇게 맞아요. 예. 복지 확대하는 거. 70조를 어디서 구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찌콩. 심상정을 찍으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렇죠. 이런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심찌콩? 아니,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은 토신, 토왕. 이건 전 저거 뭐죠? 처음 들어봐요. 토론의 신. 토론의 왕. 그렇죠. 춤신, 춤왕을 패러디한 거군요. 심상정 후보가 또 정말 토론이 끝나고 나면 바로 검색어 급증한 또 현상을 네,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또 궁금한 거 물음표 하나 볼까요? 볼까요? 뭐가 있어요?
아들 아니야? 아드님. 아들 10%. 10%. 두 자리 득표. 두 자리를 하겠다.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출구조사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선거 비용 보전을 받게 하자. 뭐 이런 여론이 좀 있었죠. 그런 거였죠.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송채영 기자도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고 이준석. 하는 게 없군요. 하는 게 없어. 네. 이준석 기자. 다른 분 할 걸. 예. 유승민 후보. 네, 유승민 후보. 먼저 보수, 따뜻한 보수. 오, 바로 맞췄네요. 따뜻한 보수. 조금 위로 좀 올려주실까요? 예. 이번 선거에 어쨌든 모토였고요. 유승민은요.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됩니다. 오, 되게 잘하시네요. 좋은 저 나라면서. 유승민 후보 저 좋아합니다. 예. 찍으셨습니까? 나중에 아니 비밀 투표요. 몇 번 물으면 말할 것 같아. 나중에 여기 요거 음료 한 두 잔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할 것 같아. 아니, 짝수 찍었어요? 홀수 찍었어요? 네.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유담. 굉장히 화제였죠. 중국의 쟤는요, 솔직히 제가 얘라고 했더니 얘는 2살 때도 제가 봤고요. 저희 가족끼리 교류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가족끼리만 교류 있습니까? 예? 가족끼리만 교류 있습니까? 뭐가 있는 직접은 없습니까? 예? 당사자끼리. 당사자끼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번호 아닙니까? 왜 제가 말씀드렸나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선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이 사실 선거 초반에는 제가 가가지고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 보니까 많이 사람 모으는 호객행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유담 단위만 뜨면은 전부 다 이제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자전거인데 이거는 윤석 위원장이 직접 경험됐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유세하면서 유세차 아까 말했듯이 돈은 드는데 효과는 좀 적다 싶어가지고 자전거 유세를 했더니만은 굉장히 막 알아보고 손 흔드는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뭐 사실 차나 자전거나 뭐 비슷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뭘까요, 그런데? 저 뭘까요? 뭐죠? 유승민이 굿세어라? 굿세어라. 왠지 설득력 있어 보여요, 굿세어라. 굿세어라.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굿세어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저기 현수막도 굿세어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이순세어라. 확실히 12척? 땅이나 이런. 이야, 명량대첩. 12척 맞네요. 예. 아유, 근데 사실 명량대첩 이거 12척 이거 얘기할 때 이순신 이미지랑 지금까지 한 번도 맞지 않았었는데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은근히 대한민국 한국사를 관통한 얘기다 보니까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많이. 네. 그래서 마지막 토론 때 토론 시간을 아껴서 2분 동안 한 그 메시지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올렸잖아요. 아니, 그게 평상시 맨날 하던 말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더 감동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 분 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변호사 나왔습니다. 저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첫 번째, 데미안. 대통령은 미래의 아니죠. 안철수. 안철수. 이거 슬로건 얘기 아닙니까?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 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안철수인데 뭐 대통령 출마했는데 미안합니다. 안 됐네요. 뭐 이런 걸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표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1?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네, 영어로 숫자 읽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뭐 부정 채용 논란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김미정 교수 관련된 논란 때문에 1+1, 1 더하기 1 논란이 있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사실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 또한 앞으로의 어떤 왜 모르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해하려주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믿습니다. 또 개혁 공동정부. 역시 뭐 진보 진영 또 이제 그 보수 진영 양쪽의 중간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라고 했고요. 자, 요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누굽니까? 제가 사실, 워낙 잘 맞추시니까 제가 송채경화 기자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좀 쉬시는 것 같아가지고. 못 들으셨죠? 네, 못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못 들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올 때가 안 됐어. 뭐 10분 뒤에 나올 맞습니까? 거예요. 맞춰보십시오. 네. 맞춰보세요. 이거요? 마지막 키워드 하나. 방금 하신 거 아니에요? 못 들으셨다면서요? 네. 들으셨군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방금 생각이 자, 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입니까? 저희가 이거죠? 네. 이거를 지금까지 다 하시면서 직접 하셨잖아요. 저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선수 변호사님,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진행하지 마시고요. 예. 누굽니까? 이거 박준 변호사 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대통령 누굽니까?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한다면서요. 박준 변호사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고요. 네. 또 혹시 송채경화 기자님, 네. 지금 이 시각 개표 현황이 나왔는 게 혹시 있나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전국별로 계속 개표 현황이 나오고 있고요. 대전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다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 짧게만 좀. 네, 그럼 좀, 예. 합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6.35%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30.6%로 2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로 3위, 그다음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8%로 4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 5.02%로 예. 5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개표 상황은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3부에 돌아와서 그때 그렇죠.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아직 1%밖에 개표가 안 됐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날의 아나운서님, 네. 자,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대선 포차 다들 편안하게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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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킨도 좀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네.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3부, 4부에서. 근데 저는 이거 이제 혼자 보지 마시고 옆에 주위한테 문자 보내세요. 봐서 대선 TV 포차 재밌더라. 맞아. 정말 재밌더라. 치킨 먹으면서 보면 얼마나 좋겠노. 그리고 싶으네요. 저희 방송 TV로도 보실 수 있지만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그 채널 다 보고 있거든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 다 선전이에요. 저희 선전이고 뭐 그렇네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다 포맷도 똑같은데 저희만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박 변호사 말처럼 좀 퍼날라주세요. 이것 좀 보시라고. 예. 자,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뵙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네. 왜냐면 화장실도 가야 돼. 지금 2시간 동안. 맞아요. 전 치킨 먹을래요. 아, 저도 예. 치킨 먹을래요. 네,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